토트넘이 유럽별들의 전쟁 챔피언스 리그에서 매치데이 후에서 스포르팅과 접전 끝에 1대1 무승부로 마무리짓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을 위해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또 다시 3-4-3 전술을 들고 나오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게 콘테의 3-4-3은 읽혀서 좋은 전술이 아니며 다른 전술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아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고 다음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챔스 D조는 승점이 빡빡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다음 경기 토트넘이 패배하게 된다면 유로파리그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트넘은 조 1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승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1월 2일에 있을 매치데이 6에서 D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승리해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스포르팅은 부상으로 주전 선수 6명이 이탈한 상황이고 토트넘도 최근에 부상에 시달렸지만 대장군 호이비에르와 수비의 핵심 로메로가 복귀했고 부상 회복해서 폼이 올라오고 있는 모우라까지 투입되며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넉넉하게 앞서 나갈 것이며 후반에는 주전 선수들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경기는 처참했는데요. 점유율에서는 59대 41로 압도했고 슈팅도 더 많이 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압도를 했는데 어떻게 경기를 질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토트넘 선수들의 골 결정력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메이커의 영입 실패를 페인으로 꼽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평점 7.7점으로 골을 넣은 벤탄크루를 이어 두 번째였는데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굉장했지만 그것을 모두 다이어 힐 등의 선수들이 날려버렸습니다. 전반전에는 역시 페리시치를 활용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공격수이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플레이 메이커를 맡고 있는 케인 역시 작전대로 손흥민보다는 페리시치에게 패스 우선권을 줬는데요. 분명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위치에서 뛰어들어가고 있었지만 페리시치에게 공을 건네며 상대 수비에게 자리 잡을 시간을 충분히 내줬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은 끌려다니며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을 잘 내주지 않았고 결과는 슈팅 1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전에 각성을 했는데요. 공격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 후반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토트넘이 주도했고 스포르팅은 수비에 급급하며 간간히 역습만 노릴 뿐이었습니다. 전반은 끌려다녔지만 후반은 주도했는데 왜 골을 넣지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다이어와 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반전 80분 벤탄크루의 골이 나오며 1대1을 만들었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압박하며 83분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히 프리킥의 최강자 손흥민 선수가 차게 됐는데요. 정확한 크로스로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로 지나가는 크로스를 올렸지만 쇄도하던 다이어가 머리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며 이후 벤탄크루의 발에 맞을 기회가 있었지만 공을 건드리지 못하며 단 3분 만에 역전을 하고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마지막 결정적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벤탄크루가 상대의 공을 끊어냈고 브리안 힐을 거쳐 손흥민에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쐈고 이것은 골키퍼 선방에 맞고 골문 앞으로 흘러나옵니다. 패스를 주고 쇄도하고 있던 벤탄크루의 왼발에 정확히 걸릴 수 있는 세컨드 볼 찬스였는데요. 이것을 의욕이 앞선 브리안 힐이 빠른 스피드로 앞에서 가로챘고 벤탄크루는 어이없다는 듯 손을 들며 아쉬워했습니다. 노마크 찬스에서 자신의 슈팅 기회를 가로챈 힐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브리안 힐이 다시 벤탄크루에게 내주지만 이미 앞에는 3명의 수비수가 서 있었기에 각도가 없는 슈팅은 위로 뜨고 맙니다. 그렇게 마지막 찬스를 날리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스포르팅의 레전드 페드로 멘데스는 이번 경기를 보고 말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토트넘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스포르팅은 끌려다녔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만들어준 승리를 스스로 뱉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프리킥 찬스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이어의 머리 앞으로 공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손흥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페리시치에 비해 10배는 더 정확한 크로스를 뿌려주는데 그것을 넣지 못하다니요. 라고 말하며 토트넘의 아쉬운 찬스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옆에 있던 오원 하그리부스는 두 번째 기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정확한 슛을 날렸고 그것은 발만 가져다 대면 골로 연결되는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리안 힐과 벤탄크루가 겹쳤고 경험이 적은 브리안 힐은 의욕이 앞서 그 공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드리블에 나아가려 했으나 이미 수비에 막혔고 슛을 할 수 있는 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뒤에 있던 벤탄크루에게 내줬고 이미 앞에 수비수 3명이 버티고 있는 골문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고 승리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 떠먹여 주려고 했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경기를 하고 있던 나폴리 선수들이었다면 충분히 넣어줬을 골인 것 같은데 말이죠.
참 경기 보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콘테의 작전은 점점 먹혀들지 않고 매번 똑같은 전술인 3-4-3을 고집하며 상대 감독에게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콘테의 작전은 모두 읽혀서 이제는 더 발전이 없다며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2연패에 이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며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토트넘. 이제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해야 하는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